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정당 가입 가능 연령을 16세로 하향해야 한다 라는 주제에 대해 찬반 디베이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조가 찬성, 6조가 반대입니다. 그럼 동전 던지기를 통해 순서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림면이 나오면 반대팀이 먼저, 숫자면이 나오면 찬성팀이 먼저 주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림면이 나왔으므로 반대팀이 먼저 주장하겠습니다. 반대팀 2반자 나와주세요. 2반 시간은 4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주제 정당 가입 연령을 16세로 하향하여야 한다의 반대팀 2반 순서로 나온 이여진입니다. 저희는 정당 활동이란 용어를 정당들이 행하는 정치 활동이라고 정의하였습니다. 저희는 이번 주제인 정당 가입 가능 연령을 16세로 하향하여야 한다를 반대합니다. 이에 대한 논거를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실질적으로 청소년 정치적 참여권의 증진을 할 수 없습니다. 정당 가입 가능 연령의 하향은 청소년의 참여권을 증진을 입법 이념으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당 가입 연령을 16세로 하향을 한다면 우리나라의 정당법 제23조 1항의 일부의 내용입니다. 당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입당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18세 미만의 사람이 입당 신청을 할 때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서가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것을 보아 청소년의 정당 가입에 보호자가 개입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청소년의 정치적 목소리를 듣기 위해 정당 가입 나이를 하향하면도 시작부터 성인의 개입이 들어간다면 그게 진정한 청소년의 정치적인 생각일까요? 둘째, 학교 현장은 정치화 등 교육적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청소년은 성인이 되기 전에 아직 미성숙하며 자라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는 선동에도 약해 올바른 교육을 통해 세상을 알아가게 되죠. 하지만 학교에서는 정치 교육에 큰 비중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정치에 제대로 배우지 않은 학생들이 있는 교실에서 정당을 가입한 학생이 선동을 하면 학생들은 제대로 된 사실을 알기 어렵고 결국 교실이 정당의 대결의 장으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자라나는 학생들이 제대로 된 정치를 할 수 있게 마련하려면 정당 가입 가능 연령을 하향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정치에 관한 올바른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저희는 첫째, 실질적인 청소년의 정치적 목소리를 들을 수 없다. 둘째, 학교 현장에 정치화 등 교육적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라는 두 가지 이유를 들어 정당 가입 가능 연령을 16세로 하향해야 한다를 반대함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감상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찬성팀 2반자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번 주제 정당 가입 가능 연령을 16세로 하향해야 한다의 찬성팀 2반 순서로 나온 모델입니다. 정당이란 용어를 정당 또는 당은 공공이익의 실현 목표하여 정치적 견해를 갖지 않은 사람들의 자발적으로 제작한 집단이라고 정의하였습니다. 저희는 이번 주제인 정당 가입 가능 연령을 16세로 하향하여야 한다를 찬성합니다. 이에 대한 논거를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고등학생도 정치에 관여할 권리가 있다. 왜냐하면 고등학교 1학년 학생도 정당에 가입해 활동할 수 있게 되었고 전교조등은 개정한 정치에 청소년의 목소리를 반영할 기회라며 환영하였고 이후의 전교교육직원 노동조합 경기지부정책실장은 청소년이 정치의 권리를 누리고 정치인들이 청소년들을 후회시키지 않고 청소년들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기에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세상의 많은 일을 정치로 해결한다는데 그걸 청소년 시기에 직접 경험하는 민주시민 교육이 잘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둘째, 정당 정치에 발달한 여러 국가에서는 청소년의 정당 개입이 자유로운 편이다. 왜냐하면 경제 협력 기구인 선진국 국가
중에서도 정당 가입 명령을 일괄 규정하는 도시 드물기도 합니다. 영국이나 독일, 프랑스 등에서는 정당 가입 연령을 정당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고 영국 노동당은 14세 이상 청년 당원을 대상으로 청년 노동당을 조직해 청소년의 관심사를 정책으로 반영하고 있기도 합니다. 셋째, 헌법적으로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헌법은 누구나 자유롭고 정당을 가입하고 탈퇴할 수 있고 설립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므로 청소년들에게도 정당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헌법적 권리가 보장되어야 해야 합니다. 저희는 첫째, 고등학생도 정치에 관여할 권리가 있다. 둘째, 정당 정치가 발달한 여러 국가에서는 청소년의 정당 가입이 자유로운 편이다. 셋째, 헌법적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로 세 가지 이유를 들어 정당 가입 가능 연령을 16세로 하향해야 한다를 설명함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2반 하기 교차질이 있겠습니다. 교차질 시간은 총 5분입니다. 네, 제가 먼저 질문을 하겠습니다. 저 첫 번째로 말씀을 하셨을 때, 세 번째 주장에서가, 잠깐만요. 세 번째 주장이 헌법상의 권리를 보장되어야 한다였나요? 네. 그렇다면 그 예시로 어떤 나라들을 들으셨죠? 그 두 번째에서 세 번째 주장에서 두 번째 주장이군요. 두 번째 주장에서 나온 나라들이 어떤 나라들이었을까요? 영국이나 독일, 프랑스 등에서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다면 제가 약간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장이 고등학생도 정치에 관여할 권리가 있다라고 하셨죠? 네. 이때 그 어떤 사람이 청소년들을 위한 정치가 가능하다고 말씀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죠? 이호희 전국 교육직원 노동조합 경기지부 정책실장. 그분이 이제 청소년 시기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게 된다면 민주시민 교육이 가능하다 했는데 저의 의견은 청소년들은 아직 미성숙한 시기여가지고 이 정당에 가입하게 되면 아무래도 편향적인 의견을 들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주변 환경과 성인들에 의해서 편향적인 생각과 사고를 갖게 돼가지고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가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것보다는 청소년에 대한 정치를 하기 위해서 정당 가입이 아니라 다른 정치인에게 말을 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드는 것으로 대처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차피 이제 정치인들이 전달해서 이제 다시 얘기를 한다면은 차라리 그냥 자기가 이제 자기 의견을 잘 정리해서 이제 교육을 받고 한다면 충분히 이제 청소년들 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네, 말씀에서 교육을 받으신다 했죠. 하지만 일단 청소년들이 기본적으로 오는 곳은 학교 아닙니까? 학교에서는 정치에 대한 공부를 잘 배우지 않습니다. 정치에 대한 공부 배우신 적 있나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학교에서 정치에 대한 것을 잘 배워주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정치의 기본적인 것을 알 수가 없죠. 아무래도 모르는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관심을 갖지 않는 이상. 그런 상태에서 만약 정당에 가입하게 된다면 이게 말하는 게 사실인지 아니면 거짓인지 제대로 구분도 못하고 한쪽으로는 편향된 사고를 갖게 되는데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 그러면 청소년이 직접 말하는 것은 좋지만 정당에 가면 청소년이 직접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듣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정치인들에게 말만 할 수 있는 이런 들으면서 편협한 생각을 가지지 않기 위해 그런 장소를 마련해가지고 말을 하는 게 저는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1학년에서는 그 사회에서 배우다 보면은 이제 거짓
있으면 충분히 이제 그거를 배우고 나면 이제 충분히 자기도 혼자 이제 구별할 수 있지 않나. 다른 이제 1학년도 이렇게 배우고 하면은 나중에도 이제 아마 계속 배우지 않을까? 이러면서 이제 조금이라도 천천히 더 배워 나간다면 조금이라도 구별하고 이제 자기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거짓 뉴스와 정치가 거짓 뉴스를 판별하는 법을 배우면서 정치를 알아갈 수 있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냥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걸 배우고 계시죠? 네, 그러면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법이 있는데 헌법이 있잖아요. 헌법이 가장 최우선인 건 알고 계시죠? 네, 그렇다면 헌법 첫 번째 말에 대한민국 국민은 땡땡땡 권리를 가지고 있다인데 이거 아시나요? 모르실 수 있죠. 왜냐하면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가장 기본적인 것도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가짜 뉴스의 판별보다는 이런 가짜 판별보다는 정치에 대한 이런 기본적인 것을 먼저 알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정당 연령을 하향해도 늦지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일단 먼저 해야 될 것은 연령을 하향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정치에 대해 가르쳐주는 것이 가장 먼저 필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당 가입은 이제 모든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라 일부 사람만 할 수도 있고, 근데 또 이제 관심이 있는 사람이 이제 주도적으로 먼저 하는 거니까 관심이 만약에 있으면은 다음으로 반박 준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준비 시간은 총 10분입니다.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작전 타임을 사용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아니요. 네. 반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박 시간은 4분입니다. 반대팀 반박자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번 주제 정당 가입 연령을 16세로 하향해야 한다의 반대팀 반박 순서로 나온 이어진입니다. 지금부터 저희는 상대팀의 논거에 부족한 점을 말씀드리고 저희 팀의 주장을 보충하겠습니다. 상대팀께서는 다음 세 가지 이유를 들면서 주장하셨습니다. 첫째, 고등학생도 정치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둘째, 여러 국가에서는 정당 가입 연령을 자율적으로 한다. 셋째, 헌법상 자유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라는 근거를 제시하였는데요. 저희는 이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지금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첫 번째 근거로 청소년 시기에 직접적인 정치 참여가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말씀하셨지만 이에 대해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미성숙한 청소년 시기에 직접적인 정당 가입은 편협적인 의견을 지속적으로 듣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긍정적인 영향 대신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상대방님께서는 근거로 청소년 정당 가입은 청소년을 위한 정치가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에 대해는 일부 동의하지만 계속 말하듯 청소년은 미성숙한 시기이고 그 시기에 편협한 소리를 계속 듣게 되는 정당 가입보다는 정치인에게 청소년들이 청소년을 위한 정책을 부탁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더욱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성팀에서 작전 타임 1분을 사용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찬성팀 반박자 나오세요. 시간은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주제 정당 가입 연령을 하향해야 한다의 찬성팀 반박자로 나온 최주아입니다. 지금부터 상대팀의 논거에 부족한 점을 말씀드리고 저희 팀의 논거를 보충하겠습니다. 상대팀께서는 첫째, 실질적인 정치 참여는 증진할 수 없다. 두 번째, 학교에서 교육적으로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를 주장하셨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 의견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 저희 팀의 논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년들은 정당을 가입해도 청소년 활동과 선거가 불가하며 결국에는 정치 활동을 하지 못하며 의미 없는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정당 가입의 목적을 정치적인 경험 확대와 공부로 설정한다면 이는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정치적인 선전이나 투표는 성인이 되고 나서 해도 충분히 늦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선거나 활동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정당 가입을 의미 없는 활동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은 정당하지 못하며 이는 정책의 조정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정당 가입 연령 하락을 폐지해버리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청소년에게 잘못된 정치 지식을 심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학교에서는 선생님들께서 정치인들의 이름조차 말하지 못할 정도로 정치를 민감한 사안으로 두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학생들의 선동으로 인하여 교실이 정치판이 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상대방께서 말씀하셨듯 정당 가입은 대한민국 교육과정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정치인이 꿈이거나 정치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은 정치나 사회를 배울 기회가 없습니다. 정당을 가르치지 않는 정치를 온몸으로 배우는 좋은 기회입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듯 아무리 정치에 관심이 있다고 해도 학교에서 배우는 한정적인 정치에 대한 교육으로는 효과가 없습니다. 이러한 극단적인 리스크 때문에 대한민국의 정치가 청소년들로 인하여 발전될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찬성팀 반박자 최소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반박자들의 교차 질의가 있겠습니다. 시간은 총 5분입니다. 나와주세요. 제가 먼저 질문해도 될까요? 아니, 물론으로 나서 질문해 주십시오. 상대팀께서 청소년이 미성숙하면 이런 것 때문에 정치를 배우기는 아직 좀 빠르다고 하셨잖아요. 네. 인정하십니까? 네, 인정합니다. 그렇다면 잠깐만요. 정치를 배우기에 빠른 것이 아니라 정치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정당 가입에 대해서 빠르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청소년이 그럼 정치에 대한 교육을 어느 방면으로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현재 정권도 청년들이 선거에 제대로 참여하지 않아서 논란이 있었는데 이런 것도 정치에 대해서 청소년들이 똑바로 배우지 않은 이런 영향이 있는 것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저는 청소년들이 방금 말씀하신 사태대로 청소년이 정치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져서 그런 일이 생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상대팀께서 말씀하신 것은 정치에 관심 있는 학생이 정치인으로 정계로 나가고 싶을 때 정계에 나갈 때 정당 가입이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말씀을 하셨죠? 네. 그렇게 된다면 말씀하실 때도 정치에 관심 있는 학생을 염두를 두어가지고 이 정당 가입 연령을 16세로 하향하는 것이 정치에 관심 있는 학생에게 좋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방금 말씀하신 그 사태를 생각해보면 정치에 관심 있는 학생은 그거에 참여했겠지만 그걸 참여 안 하는 학생은 하지 않은 청소년들은 저는 모두가 정치에 관심이 있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적어도 정치에 관심 있는 학생들에게는 그런 꿈의 길을 열어줄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상대팀에게 말씀드린 질문은 이 기회를 막는다면 정치에 관심 있는 학생들은 어떤 식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냐 이것에 대해 질문인데 이것에 대해 먼저 대답해 주실 수 있나요? 방금 질문이 바뀐 것 같아가지고 첫 번째 질문부터 이어서 대답을 해보자면은 그렇다면 그렇게 방금 일어난 상태는 학교에서 일단 기본적인 교육을 받는 학교에서 정치에 대해 알려주지 않아서 생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 인해서 학생들에게는 일단 정치의 기본적인 것이라도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먼저 정당 가입 연령을 하향하는 것은 너무 이르다 생각이 되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학교에서 교육을 하실 건가요? 학교에서 교육을 하는 것은 이제 교육과정을 개편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가능한가요,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개편을 할 것인지 잘 설명을 해주시면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교육과정이 개편되는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리고 이번에 09년생부터 대입되는 대입 제도도 지금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개편된 제도인데 정치를 대입을 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그렇다면 그렇게 어렵다면 차라리 정당 가입 연령을 낮추면서 이런 정치에 관심 있는 학생들에게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훨씬 더 도움되는 일 아닌가요? 방금 말씀하신 교육과정 개편에서는 수능과 직결된 문제겠죠. 네. 해가지고 제가 말을 하고 싶은 것은 정치에 대한 교육을 꼭 고등학생이 아니라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때 배워도 괜찮다고 생각을 저도 합니다. 그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분명히 대한민국 교육과정에서 해결돼야 할 문제이지만
그것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며 우리는 일단 지금 진로와 직결되는 고등학생과 중학생부터 해결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해결 방법이 있는데 왜 굳이 우리 이것을 버리려고 하느냐, 저는 이것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버리는 게 아니라 미루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과정 개편은 오랜 시간이 걸리고요.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네. 그만큼 중요한 과정에서 정치는 사회로 나갈 때 꼭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므로 오래 걸리더라도 천천히 교육과정 개편을 하고 그곳에 정치에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기본적이고 편협되지 않은 정치에 대해 배울 수 있는 다음에 정당 가입 연령을 낮춰도 절대 늦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는 동안 정치인이 꿈인 학생들은 학교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채 바로 정치인으로 나가며 오히려 이것이 더 편협한 생각을 길러주지 않을까요? 그리고 편협한 생각, 여기 정당을 가입하면 편협한 생각이 생길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근거는 무엇이죠? 첫 번째로 말씀드린 정치에 관심 있는 학생이 정치인으로 나가면서 오히려 편협한 사고를 갖게 될 거라는 것은 저는 그렇게 말씀드린 게 그것에 아니라 먼저 첫 번째로 질문하셨으므로 그에 네, 대한 그렇게 대답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저는 정치를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 가입을 했을 때에 대한 편협한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거에 대한 대답을 지금 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상태의 청소년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다음으로 요약 준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준비 시간은 총 10분입니다. 요약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팀 요약자는 나와주세요. 요약 시간은 3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주제 정당 가입 연령을 16세로 하향하여야 한다의 반대팀 요약 순서로 나온 김지은입니다. 지금부터 저는 상대팀의 복종활동과 저희 팀의 강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대팀에서는 첫째, 고등학생도 정치에 참여할 권한이 있다. 둘째, 여러 국가에서 정당 가입 연령을 자율적으로 한다. 셋째, 헌법상 자유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를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반해 저희 팀에서는 첫째, 실질적으로 청소년 정치적 참여권 증진을 할 수 없다. 둘째, 학교 현장에 정치와 등 교육적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를 주장하였습니다. 상대팀이 말하는 청소년의 의견이 반영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하지만 저희 팀이 강조하는 청소년의 정치적 기본권을 막는다, 학교 현장에 정치와 등 교육적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상대팀에서 이를 무시하고 이번 주제에 대해 찬성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상대팀의 주장에 문제가 있으면 저희 팀에서 반박을 통해 분명하게 밝혔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희 팀의 정치적 기본권과 학교의 정치화 등의 교육적 부작용이 일어나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저희 팀은 정당 가입 가능 연령을 16세로 하향하여야 한다에 반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찬성팀 요약자 나와주세요. 시간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주제 정당 가입 가능 연령을 16세로 하향하여야 한다의 요약 순서로 나온 정수환입니다. 저희는 이번 주제에 관하여 첫째, 고등학생도 정치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둘째, 정당 정치가 발달한 여러 국가에서는 청소년의 정당 가입이 자유롭다. 셋째, 헌법적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를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반해 상대팀은 첫째, 실질적인 정치 참여 증진 불가. 둘째, 학교에서 교육적으로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를 주장했습니다. 저희는 이번 디베이트 쟁점을 첫째, 실질적 정치 참여 가능성, 둘째, 학교에서의 정치의 형성이라 보았습니다. 첫째, 실질적 정치 참여 가능성. 현재 대한민국은 청소년의 정치 관심도에 관해 조사한 결과 약 87%가 관심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청소년이 정치에 관해 배울 수 있는 환경은 한정적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의 정규 교육에 정치를 배우도록 한다거나 정치적 발언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다는 방안이 있으나 학교에서 효과적인 정치를 가르친다는 점이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미지수이며 만약 정치를 말만 하고 듣지 못하는 장소에서 정치를 배운다면 실질적인 정치 경험을 쌓기에는 부족합니다. 둘째, 학교에서의 정치의 성공성. 정당을 가입한 학생이 학교에서 아이들을 선도한다는 것은
우리의 학교 생활을 빗대어 봤을 때 불가능하며 만약 학교에서 정치를 가르친다면 일부 불순한 의도를 가진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잘못된 정치에 관한 시각을 심어주어 이 또한 잘못된 정치 의식을 선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과정을 개편한다는 것은 많은 시간이 들어가며 큰 혼동이 일어날 것입니다. 정당 가입 연령을 하향하는 것은 다양한 정치 경험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기 때문에 저희 팀의 근거가 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디베이트 주제에 대해 찬성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전체 기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총 10분입니다. 저 질문 하나 해도 가능할까요? 네. 그 방금 말씀하신 요약에서 87%의 학생이 정치에 관심이 있다는데 어디 뉴스에서 어떤 곳에서 알게 된 통계인지 궁금합니다. 네, 조선 에듀에서 나왔습니다. 무슨 에듀 기사인가요? 네, 조선 에듀 교육 관련 기사입니다. 교육 관련 기사인데는 언제 나온 기사이죠? 언제 나온 기사인지가 혹시 2022년입니다. 2022년에 나온 네. 교육 관련 기사인가요? 네. 네. 그렇다면 그 조사의 그 뉴스를 봐보면 87%가 그 몇 명인지 알 수 있지 않을까요? 그것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몇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일까요? 찾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신다면 먼저 질문을 한 뒤에 알려주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혹시 그것에 대해서 얻으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87%라는 것은 네. 굉장히 대다수이죠. 네, 대다수이죠. 100명 중에 87%일 수도 있고요. 근데 하지만 이게 어떤 학교, 어떤 집단에서 했는지에 따라서 다를까 궁금을 합니다. 네, 일단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상으로 한 통계조사이고요. 유명한 신문사에서 100명 정도로 조사를 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정확한 인원은 없는 점은 저희가 사과드립니다. 그것에 대해서 정확성을 얘기하신다면 저희는 그것에 대해서는 인정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것은 약간 몇 명인지는 몰라서 이거는 그리 정확히 알 수 있는 정보라고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설문조사에서 몇 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는 그렇게까지 모집단이 궁금한 것입니다. 숫자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한 통계조사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어느 정도의 숫자인지 가늠이 안 가서 궁금했던 것입니다. 뭐 조사한 곳이 만약 평범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아니라 정치적인 것을 직접적으로 가르치는 학교라면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 교육과정에서 정치색은 배제하고 교육시키도록 되어 있는데 정치를 중점적으로 가르치는 고등학교는 지금 없습니다. 국제고등학교나 외고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고등학교는 좀 아니고 일반적인 고등학교에 대해서 조사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가 질문해도 될까요? 네. 아까 2반 교차 질의에서 상대팀께서 헌법 제1조도 모르면서 정치에 관해 교육하는 게 맞냐고 하셨는데 이게 정치에 관해 무슨 상관이 있나요? 헌법 제1조와 정치에 관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아까 2반 교차 질의에서 저희 팀에게 헌법 제1조의 어느 부분을 아시냐고 물어보셨잖아요. 네. 그게 정치와 어떤 관계가 있나요? 정치라는 것은 일단 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대해서는 법에 대해서 아무래도 모든 것을 하나하나 세세하게 외울 수는 없겠지만은 정확한 아주 기초가 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 헌법 1조에는 제가 알기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권리에 대해서 나온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법 하나쯤은 알아두고 나머지 어떤 법들이 있는지 그런 정도를 알아둬야 정치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법을 알아둬야 정치를 할 수 있다는 말 정말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 법을 모른다고 정치를 못하는 건 아니지 않나요? 네. 정치란 결국엔 인간 사회를 살기 좋은 것을 만드는 것인데 헌법 제1조항을 모른다고 정치를 할 수 없다 이건 좀 일반 아닌가요? 네, 정치는 인간 세상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맞죠. 하지만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이롭게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법이라는 틀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 틀에 대해서도 자세히 모른다면, 자세히가 아니라 그 틀이 어느 정도의 주범인지조차 모른다면 어떻게 정치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것들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채워지지 않나요? 정치와 법 같은 그런 것들로 인해서 기반을 잡고 정당 가입을 한다면 훨씬 더 좋은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고등학교 교육에 잘 몰라서 그런데 정치와 법에서 제가 말한 그런 류를 가르치나요? 헌법을 가르칩니다. 헌법과 관련된 법과 가르치고 법을 가르치고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 정치를 하기 위한 법의 테두리를 가르칩니다. 물론 더 정확한 것들은 로스쿨에 들어가거나 법학을 전공해야 알 수 있겠죠. 네, 제가 말한 것은 아까 단막 교차실에서 선생님께서 고등학생 정치에 관심 있는 학생이 바로 전개에 나서게 된다면 오히려 편협한 사고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데, 방금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치에 관심이 있는 학생이라면 로스쿨이나 사회학과, 정치 외교 학과들을 선택해서 대학생 생활 때 그것을 배우고 전개에 나가게 된다면 오히려 정치에 관심 있는 학생에게는 그게 더 좋은 게 아닐까요? 하지만 초등학교 때 교육을 받는 것이 나쁠 이유는 없지 않나요? 그리고 제가 말한 것은 정치에 어떠한 교육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정당 가입을 했을 때에 대한 편협한 시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교육을 받지 않음을 꼭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하신 내용에서는 고등학교에서 정치와 법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 했는데, 정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학생이 갑자기 전개에 나서게 된다는 것은 모순이 아닙니까? 정치와 법이 즉 실질적인 정치에 대한 배우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정치 역사와 법에 대한 테두리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지 우리가 지금 실질적으로 하는 정치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선생님들도 정치인 이름조차 꺼내지 못할 정도로 민감한 한국 교육과정의 정치를 어떻게 배울 수 있겠나요, 우리가? 그렇다면 법의 테두리에 대해서는 미성년일 때 배우고, 그러면 정치에 관심 있는 학생은 제가 말한 대로 대학교 같은 다 고등교육에서 배우면 되지 않나요? 고등교육에서 정치를 가르칠까요? 정치에서 어떻게 고등교육은 정치를 대학교를 말합니다. 네, 대학교를 말하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 과정에서 과연 실질적인 정치에 대해서 가르칠 수 있을까요? 저는 정치에 대해서 정말로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것은 그것을 해보거나 그것을 교육기관을 가지거나 아니면 모임을 가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금 화제에서 조금 멀어지고 있는 것 같으니 다른 질문을 해도 될까요, 저희가? 저희가 먼저 있으신가요? 질문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네. 정치랑 법이랑 관련이 없다 그랬는데 정치하는 곳이 입법부잖아요. 아니 상대팀을 지면서 헌법 1조와 정치의 관련성에 대한 일단 것이 저희 질문을 먼저 다 들어주시고 나서 말씀해 하신 거 주시면. 아니었나요? 아니었습니다. 네, 하세요. 정치랑 거의 관련이 없다 그랬는데 입법부가 정치를 하는 곳이잖아요. 그럼 입법부가 법을 만드는 곳인데 법을 모르면 정치를 어떻게 할까? 입법부에서 정치를 하면서 법을 만드는 거. 정부는 행정부 소속입니다. 정치 입법부랑 행정부는 완전히 저희는 그렇게 딥하게 들어간 게 아니라 그냥 그 질문에서의 연관성을 물어본 거지 아예 그럼 그 연관성은 저희가 방금 한 질문으로 된 걸로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이 질문에 대한 의미가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대답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연관성에 대한 대답으로. 아까 하시지 않으셨나요? 그에 대한 보충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가 질문하겠습니다.
상대팀 주장에서 정치 교육은 학교의 정규 교육으로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구체하게 실시할 수 있나요? 일단 저는 일개 중학생으로서 일단 법을 만들어지는 과정이나 이런 학교에 대한 이 교육 과정이 어떻게 논지는 자세히 몰라가지고 그런 설명을 하기가 어렵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오랜 시간을 공들여가지고 오랜 시간을 들인다면 정치에 대한 것을 배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허상 아닌가요? 실제로 될지 어떻게 미지수인가요? 근거가 없지 않나요? 근거가 아닌 의견이었는데 이 의견에서 그 갑자기 저는 진짜 정치에 대한 관심이 없는 학생이라서 다음으로 마지막 초점 준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준비 시간은 총 5분입니다. 마지막 초점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팀 마지막 초점으로 나와주세요. 시간은 2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주제 정답 가입 가능 연령을 16세로 하향하여야 한다에 반대팀 마지막 초점 순서로 나온 이수정입니다. 저희 팀이 마지막으로 청중 여러분들께 말씀해드리고 싶은 것은 청소년의 정치적 기본권을 막는다, 학교 현장의 정치화된 교육적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입니다. 저희가 매일 마지막까지 주장을 청소년의 정치적 기본을 막는다, 학교 현장의 정치화된 교육적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로 변질될 수 있다를 강조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간을 가붓고 쓸개에 가붓는다는 속담 뜻을 아시나요?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여 체면과 뜻을 어기고 아무에게나 합청한다는 뜻입니다. 만약 허용이 된다면 학생들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곳으로 옮겨다닐 것이고 그렇게 옮기다 보면 친구들과의 사이가 나빠질 뿐더러 난감해질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교실은 친구들끼리 같이 협력하여 지내는 곳이지만 정당 또는 진영의 대결의 장으로 변질된다면 학교 생활이 힘들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재미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무엇을 알게 되었습니까? 바로 저희 팀이 강조하는 주장은 청소년의 정치적 기본권을 먹는다, 학교 현장의 정치화된 교육적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두십시오. 주장은 청소년의 정치적 기본권을 먹는다, 학교 현장의 정치화된 교육적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의 위험성 말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상대팀 마지막 초점으로 나와주세요. 시간이 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주제 정당 가입하는 연령을 16세로 하향하여야 한다의 찬성팀 마지막 초점 순서로 나온 김범준입니다. 이번에 저희 팀이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정당 가입 연령 하향의 필요성입니다. 저희가 마지막까지 정당 가입 연령 하향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당 정치가 발달한 나라의 특징으로 정당 가입 연령 일괄 규제가 드무른 것과 헌법에 자유로운 정당 가입이 표기되어 있는 것이 근거로 정당 가입 연령 하향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미래를 책임지는 것은 청소년들인 만큼 나라의 사안도 청소년이 관여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헌법에서도 누구나 자유롭게 정당 활동을 해야 한다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청소년이 정당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당 활동에 수렴하기 위한 태도와 지식이 적절하게 갖춰진 16살부터 정당 가입 및 활동권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정당 활동을 그 나이 때부터 경험하고 배웠다면 이것을 고등학생 때부터 더욱이 깊이 정치를 이해하게 될 것이고 그것을 통해 우리나라의 정당 정치는 더욱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나라의 정당 정치 발전을 위한 정당 가입 연령 16세 하향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정당 가입 가능 연령을 16세로 하향해야 한다라는 주제에 대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